안녕하세요, 김동훈입니다. 오늘은 지금 근무 중인데요. 흔치 않은 환자가 한 명 들어와가지고 그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28개월 된 남자인데요. 토해가지고 왔어요. 저녁에 저희 병원에 온 게 8시쯤 왔는데 5시쯤에 치즈 먹고 3번 정도 토했다고 왔는데, 이거 왠지 그냥 약간 처지는 것 같고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약간 안겨 있으려고 하고 그런다고 왔어요. 그러고 왔고 제가 환자를 봤는데 힘이 좀 없어 보이긴 했는데 토한 횟수도 많지 않고 토하기 시작한 시간도 오래되지 않았고, 저희가 혹시 몰라서 혈당 체크해 봤는데 당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일단 엑스레이부터 촬영을 해봤죠. 배를 특별히 한 군데를 아파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조금 힘들어 보이기는 했어요. 엑스레이 촬영을 했더니 엑스레이 상에 끝쪽에 변은 좀 있기는 한데 크게 아파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기로 했어요. 끝에 변이 많으니까 관장을 해서 변을 받아서 변 검사 확인해보고 크게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좀 지켜보자. 그래서 관장을 하고 대변을 보고 왔습니다. 대변은 평소보다 좀 많이 봤고, 근데 대변 보고 왔는데도 별 차이가 없어요. 컨디션이 계속 애기는 약간 처지려고 하고, 그렇다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아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혈액 검사를 좀 해봤거든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저희 동맥혈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소아들은 동맥에서 뽑기가 어려워서 정맥에서 뽑아서 몸이 산증이 있는지 알칼리증, 몸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탈수가 심하다든지 쇼크에 빠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몸이 약간 산성으로 변하는 걸 저희가 산증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안 좋은 코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희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얘가 3번밖에 안 토했고 아프기 시작한 지 3시간밖에 안 됐는데 산증이 벌써 오고 있고 왠지 애는 처져 있고, 그래서 초음파를 한번 봐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초음파를 본 이유는 크게 2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열은 없지만 아주 드물게 갑자기 응급실에서 아이들이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 심근염의 가능성이 없겠는지, 심근염일 때 심장 수축하는 힘이 떨어지거나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안쪽으로 물이 고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없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장 중첩증이라 그래가지고 장이 굵은 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병이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그 2가지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초음파를 일단 잠깐 대봤어요. 저희는 그때까지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해봤는데, 심장도 잘 뛰고 물 고인 것도 없고 간이나 비장, 신장도 모양도 괜찮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장 중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 중첩증이 제가 본 초음파에 확인이 돼서, 장 중첩증은 작은 쪽이 큰 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정복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입 쪽에 있는 게 항문 쪽 방향으로 밀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문으로 약이나 가스를 집어넣어서 이거 압력을 줘서 다시 밀어내는 거예요. 입에서 항문까지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입에서 항문까지는 하나의 기다란 관이기 때문에 중간이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압력을 주면 다시 밀려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또 밤에 제가 불러냈죠. 그래가지고 영상의학과 선생님 나와서 초음파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장 중첩증이 많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바륨을 이용한 정복술을 하는데 크게 2가지예요. 바륨을 이용하는 경우,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 바륨은 항문을 통해서 바륨이라는 약재가 섞인 물을 집어넣어서 엑스레이로 보이거든요. 그 바륨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압력으로 밀어내는 게 바륨 정복술이고, 공기 정복술, 가스 정복술은 항문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낼 수 있도록. 이게 만약에 실패하거나 정복하는 과정에서 터지면 복막염이 되고 이런 응급수술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대구에서 소아가 장 중첩증이 진단이 됐는데, 진단까지는 되었는데
그거를 정복하는 시술을 못해서 구미에 가서 거기서 정복술을 시도를 했다가 정복이 되지 않아서 수술을 했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걸 계기로 이제 뭐 응급의료센터에 등급을 나누고 여러 가지 체계가 많이 바뀐 게 있었는데, 어쨌든 사실은 이 진단과 치료가 한 명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면 그분이 정복술까지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하실 줄 압니다. 이 장비만 있다면. 장비라는 것도 대단한 장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장비만 있으면 다 시술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런 시술이 돼 있고 영상의학과 선생님을 불러내는 시스템이 돼 있으면 하는데, 저희 병원은 그냥 뭐 1년에 몇 명 안 오니까 그냥 오늘은 내가 운 없이 내가 내 당직날 왔구나 그러고 그냥 체념하고 금방 나오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정복술을 해서 얘는 잘 정복이 됐고 입원을 해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말려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보통 며칠은 좀 지켜보고 가거든요. 뭐 저 대학에 있을 때는 뭐 바로 집에 보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입원을 해서 지금 잘 입원을 해 있는데, 얘가 제가 애먹었던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 다니면은 소아과의 장중첩증은 아주 중요한 족보예요. 그래가지고 장중첩증의 특징적인 임상 양상은 아주 심하게 보채는 게 주기적으로 발생을 한다. 주기적으로 심하게 보챈다. 두 번째는 혈변을 본다. 족보는 커런트 젤리 스툴 해갖고 딸기잼 같은 변이 나오면 그게 나오면 무조건 이거 문제의 장중첩증이에요, 답이. 근데 요런 게 다 맞아 떨어져서 오는 애들을 별로 못 봤어요. 제일 많은 건 주기적으로 심하게 보채는 거예요. 평소 달래지는 정도에서 안 달래지게 애기가 이유 없이 보챈다. 왠지 배를 많이 아파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의심을 해보고 초음파를 검사를 해보고 하면 되는데, 얘는 크게 보채지도 않고 그냥 기운만 없어하고 안겨만 있으려고 하고, 변 검사했는데 괜찮았어요. 변 색깔도 괜찮았고 엑스레이 소견도 대장의 가스도 정상적으로 있었고 특별히 장중첩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어요. 집에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왠지 처져 보여서 확인한 초음파에서 이게 진단이 됐는데, 보통 경험상 보면은 장중첩증이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진단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조금 그냥 약간 기운 없어 하는 것 같고 구토가 주증상이고, 보통 애가 이유 없이 구토해서 왔을 때 제일 많은 건 사실 기능성 위장장애라 그래가지고 장운동이 안 좋아서 뭐 일시적인 변비가 생겨서, 아니면 그냥 장운동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경우, 아니면 장염, 대부분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경우, 아니면 뭐 나중에 감기나 이런 다른 질환들이 안 좋아서 그게 장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이러면 또 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도 의심을 사실 많이 하고 초음파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에요. 왠지 찜찜한 애들은 확인을 해놓는 습관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저는 이제 걔 입원시켜놓고 막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오늘 나 사고 칠 뻔했구나. 얘가 만약에 집에 갔다가 빨리 안 오고 제가 안심을 시켜서 또 뭐 많이 안 좋으면 오시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보기에 큰 차이 없어 보여서 빨리 안 오고 있다가 장중첩이 된 지 24시간 이상 오늘 안 오고 내일 밤 넘기고 내일 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장중첩이고, 애기가 안 좋아질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제가 지금 몇 년 만에 한 명 본 거예요. 잘 없었거든요. 저 근무 날 별로 안 왔었는데 몇 년 만에 한 케이스 와가지고 이런 경우에 장중첩증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장중첩증이 의심될 때는 초음파 검사로 보통 진단을 하거든요. 뭐 저 예전에 수련 받을 때 뭐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장중첩증이 의심된다 내는 초음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내거든. 이 가끔 어쩌다가 한번 걸리는 이 케이스들 때문에 의사들이 생겨서 진단이 지연돼 가지고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직접 겪거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찜찜해도 초음파 검사를 해요. 근데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엑스레이나 환자 히스토리를 보면, 환자 병력을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자꾸 처방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싫어해요. 하지만 그 중에 가끔 나오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마음이 편안한 거는 그냥 제가 전공의 수련받을 때 제가 수련받은 병원은 초음파를 되게 많이 보는 병원이어서 초음파는 응급실에서 사실 돈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내가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게 더 커가지고 돈 받으려면 또 절차가 복잡하고요. 사진 저장해서 판독 붙여야 되고 막 절차가 복잡하고 응급실에 있는 초음파들이 그런 게 하기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보는데 사실 초음파를 모든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다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1년에 뭐 몇 년에 저는 지금 한 명이 걸렸는데 저희 병원 소아가 제법 오는 병원인데도 그래서 이럴 때는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의심될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도둑놈 소리를 많이 듣죠. 체에서 왔는데 뭐 초음파 검사 그 보험도 안 되는 초음파 검사를 왜 하냐? 뭐 피 검사를 하고 뭐 이러냐? 체한약이나 주지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욕을 먹어도 할 거는 해야 된다. 욕을 먹어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검사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장중첩증이라는 병이 있다. 특징적인 증상은 갑자기 이전과 다르게 주기적으로 심하게 보챈다. 배를 많이 아파하는 것 같다. 혈변이 나온다. 처진다. 그러면은 장중첩도 가능성 있는 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의심은 의사들이 해야 되지만 그런 걸 알고 계셔야 의사들이 검사를 하자 그랬을 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중추접증 의심돼 갖고 검사를 해보면은 10명에 1명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는 검사들은 그래도 그 10명에 1명이 집에 갈 걸 생각을 하면은 10명 아니라 100명에 1명이 나와도 해야 되는 걸. 그런 병이 있다는 거를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녹화를 일하다 말고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환자가 1명도 안 왔네요. 다행히. 네, 다음에는 또 다른 놀랄만한 병이 있으면 또 녹화를 또 해서 다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